일부. 도의 자식은 떠난 것이 아니라 조심스러워진 것입니다. 자식이 멀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찾아오는 날이 줄어들고 예전처럼 속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허전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은 어느 날 갑자기 떠나지 않습니다. 자식은 마음이 먼저 조심스러워진 것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의도하지 않았던 태도 하나가 조금씩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저 아이를 위해 안 한 게 없는데. 그 마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애썼느냐보다 상대가 얼마나 편안했느냐로 남는 법입니다. 노년의 자식과의 관계는 큰 사건 하나로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이고 조용히 쌓인 말과 태도가 어느 순간거리가 되어 나타날 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자식과 멀어지게 만드는 말들, 이제부터 자식과 멀어지게 만드는 말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들은 대부분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비교하는 말. 너 형은 이만큼 하는데 남의 집 자식은 벌써. 요즘 애들은 다 저렇게 하던데. 부모님께서는 격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극을 주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겠죠. 하지만 자식에게 비교는 채찍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자식은 누군가가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비교받는 순간 자식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와 비교되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구나. 그렇게 자식은 부모님 앞에서 편안해지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은 자기 그릇에 담겨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다. 큰 그릇의 물을 작은 그릇에 억지로 붓게 되면 흘러넘치고 맙니다. 자식도 자기 삶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의 크기나 모양을 다른 사람의 그릇과 비교하는 순간 자식은 자신의 그릇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보여주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그것이 멀어짐의 시작입니다. 이 희생을 강조하는 말. 내가 너 키우느라 이 몸이 이렇게 된 게 다 너희 때문이지.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이 말은 사실 사랑에서 나옵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밤늦도록 일하시고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식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신 그 세월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자식에게 말로 꺼내는 순간 사랑이 아니라 빚으로 남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자식의 짐이 되는 순간 자식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효도를 해도 이 정도면 갚았다는 선이 없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만큼 자신을 내어줄 수도 없다는 것을 자식도 압니다. 그래서 자식은
죄책감과 무력감 사이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꽃이 내가 피워줬으니 고마워해라. 말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비가 내가 내려줬으니 보답해라. 말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사랑은 그저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것이 돌아오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참 과거를 들추는 말. 예전에 내가 그랬잖아. 그때도 너는 그랬지. 넌 어렸을 때부터 원래 그랬어. 과거는 지나갔지만 말로 다시 꺼내는 순간 현재를 찌릅니다. 자식은 지금의 나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어렸을 적 모습으로 계속 규정되는 것을 자식은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과거를 들추는 말은 너는 변하지 않았다는 선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야 라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부모님도 젊었을 때와 지금이 다르시듯이 자식도 어렸을 때와 지금이 다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식을 과거의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그 틀에 가두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영원히 그 아이로만 볼 거야. 내가 아무리 성장해도 부모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한 아이로만 보일 거야. 그렇게 자식은 부모님 앞에서 진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죄책감을 주는 말. 내가 언제까지 살겠니? 나 없으면 너 후회한다. 내가 죽고 나면 알겠지. 이 말은 자식을 붙잡는 말 같지만 사실은 도망치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협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지금 나를 잘 대해라 하는 무언의 압박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불안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불안으로 묶인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끊어집니다. 자식이 죄책감 때문에 부모를 찾아온다면 그것은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의무로 하는 방문은 자식에게도 고통이고 부모님께도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자식이 기쁜 마음으로 편안하게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죄책감이 아니라 편안함을 주어야 합니다. 나 없어도 괜찮다. 내 삶을 잘 살아라.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이런 말이 오히려 자식을 더 자주 찾아오게 만듭니다. 오조원이라는 이름의 간섭.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해봐. 내가 인생 경험이 더 많으니까 들어. 부모님은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식이 실수하는 것을 보면 미리 막아주고 싶고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묻지 않은 조언은 대부분 간섭으로 들립니다. 자식의 삶은 이미 자식의 것입니다. 30살, 40살, 50살이 된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그들도 자기 나름의 판단력이 있고 자기 방식으로 삶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 보시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식이 원하지 않을 때 계속 말하게 되면 그것은 자식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너는 내 인생도 제대로 못 살아라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넘어지지 않게 바라봐주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3부. 말보다 더 무거운 부모의 태도. 이제 말이 아닌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락을 기다리며 속으로 서운해하는 마음,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괜찮지 않은 상태. 얼굴에는 웃음을 띠지만 눈빛에는 서운함이 어려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말보다 더 무겁게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이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표정 하나, 한숨 소리 하나로 부모의 마음을 읽습니다. 엄마가 서운해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섭섭해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순간 자식은 더 불편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고 결국 더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하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마음도 글러야 맑아집니다. 서운함을 쌓아두면 언젠가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를 자식이 먼저 맡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말로요. 요즘 내 연락이 뜸해서 엄마가 조금 외로웠어. 아빠는 내가 보고 싶더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되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너는 왜 연락도 안 하니? 가 아니라 나는 내 연락이 그리웠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괜찮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바쁘면 정말로 바쁜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이 뜸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성숙함입니다. 4부. 노년의 자식과 가까워지는 말의 지혜. 이제 가까워지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멀어지게 하는 말들을 알았으니 이제는 가까워지게 하는 말들을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고맙다. 이 말은 언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생각해줘서 고맙다. 자식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다가오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와야지가 아니라 와줘서 고마워. 이 차이가 자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고맙다는 말은 상대의 행동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내가 한 일이 의미 있구나. 내가 한 일을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자식은 더 자주 하고 싶어집니다. 미안하다. 부모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때 내가 좀 심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내 마음을 몰라줬구나.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권위를 내려놓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말입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부모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식은 완벽한 부모를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부모를 원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어. 나도 배워가고 있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됩니다. 가르치지 말고 묻기. 왜 그렇게 했니? 대시.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구나. 그건 아니지. 대신. 내 생각은 어때?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엽니다. 질문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내 생각이 궁금해. 나는 내 판단을 믿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면 가르침은 나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부족하다고 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괜찮다. 이 말은 자식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번에 못 와도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알아. 괜찮아. 내 방식대로 해봐. 괜찮아. 자식은 부모의 허락을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에게 괜찮다는 말은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존중해. 이런 의미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괜찮아야 합니다. 입으로만 괜찮다고 하고 마음으로는 서운해하면 그것이 더 자식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진짜로 괜찮아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말만큼 강력한 말도 없습니다. 사랑한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있어서 행복해. 이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전달됩니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면 상대는 모릅니다.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사랑을 행동으로만 표현하시지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말도 필요합니다. 사랑한다. 이 세 글자가 때로는 밥 한 끼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5부. 노년에 꼭 실천해야 할 행동 5가지.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도 중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연락의 횟수보다 태도. 자주 연락해도 부담스러우면 멀어집니다. 적게 연락해도 편안하면 가까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하루에 3번 전화해도 왜 전화 안 받니? 왜 이제 받니?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전화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반대로 일주일에 1번 전화해도 잘 지내니? 목소리 들으니 좋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전화가 기다려집니다. 연락을 확인의 도구로 쓰지 마십시오. 연락을 사랑의 표현으로 쓰십시오. 이 선택을 존중하기. 자식의 선택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자식이 선택한 직업, 자식이 선택한 배우자, 자식이 선택한 삶의 방식. 그것이 부모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의 선택입니다. 자식은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배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선택을 존중하고 그 과정을 지켜봐 주는 것뿐입니다.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해. 내가 선택한 길이니 엄마는 응원할게.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3. 조건 없는 도움. 도움 뒤에 기대를 붙이지 마십시오. 돈을 주시면서 이거 받았으면 자주 와야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육아를 도와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너희가 날 챙겨야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도움은 대가를 바라는 순간 거래가 됩니다. 거래는 사랑이 아닙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할 수 없으면 솔직하게 미안하지만 어렵겠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도와주고 나중에 서운해하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4. 부모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부모가 자기 삶을 잘 살고 있을 때 자식은 안심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당신들 인생을 잘 즐기고 계시네. 나 때문에 희생하지 않으시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자식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짜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만 기다리고 자식에게만 의지하고 자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살 때 자식은 짐을 느낍니다. 내가 부모님의 전부구나. 내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하는구나. 이런 부담이 자식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모님도 취미를 가지십시오. 친구를 만나십시오. 여행을 다니십시오.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5. 외로움을 자식에게 맡기지 않기. 노년의 외로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배우자도 먼저 가실 수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도 빠르게 변해가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자식이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자식이 아니라 삶의 다른 자리에서 채워야 합니다. 친구, 취미, 종교, 봉사, 공부, 여행, 이런 것들로 외로움을 채우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외로움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도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의 가족이 있고, 자식의 일이 있고, 자식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외로움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6부. 스님이 전하는 인생 조언과 마무리.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마음에 새긴 말을 몇 가지 남기고 싶습니다. 자식은 소유가 아니라 스쳐가는 인연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자식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러 온 것이지 부모의 삶을 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편안히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새는 잡아두면 죽지만 자유를 주면 날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날아간 새가 때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